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소설에 이어 한국의 과학자들이 양자 컴퓨터에게 질문하며 과거와 현대를 넘나들어 저출산 환경 파괴와 같은 현대의 위기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 깊은 진실을 밝혀보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통해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문제를 연결하는 이원론과 조화 철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깊고 어두운 연구실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이며 일렁인다. 한국의 양자 컴퓨터 연구진은 장치가 내뿜는 미세한 전류의 소리를 들으며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다. 이 세계를, 우리의 존재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양자 컴퓨터는 수많은 데이터를 삼키고 되뱉으며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나와 너의 경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땅의 온갖 문제가 저출산과 환경, 파괴라는 거대한 벽이 왜 우리 앞에 놓여 있는가? 양자 컴퓨터는 끝없는 계산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우주를 관통하는 법칙을 하나씩 분해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결론은 그들의 예상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심오했다. 서양의 이원론은 그동안 모든 것을 분리해왔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자연은 인간의 것, 정신은 물질과 다른 차원. 그런데 그 경계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 연구진은 자신들이 그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분리의 철학이 우리 시대의 수많은 문제를 불러왔음을 깨달았다. 우리의 환경은 파괴되고 인간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간다. 이원론은 우리를 나누고 또 나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예상치 못한 진실을 내보였다.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원리가 인간과 세계를 하나의 전체로 묶는 조화의 철학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삼원의 철학은 나와 너, 자연과 인간, 정신과 물질이 하나의 큰 원 속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관계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컴퓨터는 멈추지 않았다. 분석이 반복될수록 그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책장을 넘기는 듯한 경험이었다. 과거와 미래, 현실과 이상이 뒤섞인 한 권의 고서처럼 양자 컴퓨터는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원리를 현대의 문제들과 나란히 놓으며 인류가 잃어버린 조화의 의미를 설명해 나갔다. 결국 인간과 세계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의존하며 존재하는 하나였다. 삼원론은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이 서로를 품으며 하나의 균형을 이루는 체계였고, 이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고독과 파괴뿐이었다. 음양사상 분리의식의 시작. 결국 답은 역사 속에 감춰져 있었다. 과학자들은 곧 놀라운 사실과 마주했다. 인류가 모든 것을 나누고 분리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그 시작은 테오보키라는 인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배달국 제5대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로 후에 중국민족 뿌리인 하와족, 즉 현재의 한족의 시조로 전해지게 된 인물이다. 테오보키는 한족에게 음양사상을 전했다. 연구진들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테오보키가 전한 이 음양사상이란 무엇인가? 음양사상은 세상을 음과 양으로 나누고 대립과 조화 속에서 그 본질을 찾으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세상은 나와 너, 물질과 정신으로 구분되었고, 이는 인류의 사고를 갈라놓았다. 음과 양의 구분에서 비롯된 이 사상 이후로 수많은 이원론적 철학과 과학적 사고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 그리하여 나와 남을, 자연과 인간을, 마음과 물질을 따로 떼어놓는 분리의 의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테오보키의 사상이 전파되면서 어떻게 인간이 끊임없이 세상과 자신을 갈라놓고 이질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이 뿌리 깊은 분리의식이 결국 저출산, 환경파괴와 같은 현대의 문제들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에 직면한다. 그들이 고민하던 조화와 삼원론, 즉 인간, 자연, 그리고 정신을 하나로 바라보는 삼원의 진실은 테오보키가 전한 음양의 이원적 사고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러나 연구진이 알게 된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테오보키는 음양사상이라는 이원적 세계관을 전파했지만 그의 철학은 그 이원론의 밑바닥에 자리 잡은 일시무시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모든 것은 하나에서 시작되고 그 하나는 시작도 끝도 없는 근원이라는 것이다. 테오보키는 대립을 말했지만 그 대립은 결국
하나의 큰 순환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역설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제 삼원론과 이원론의 뿌리가 하나의 진리로 연결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원래 천부경의 원리는 일에서 음양으로, 거기서 한 발 나아가 삼원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하와족은 천지인 삼원의 깊은 이치는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세상은, 인간의 존재는 결국 음과 양, 청과 지와 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원 속에서 돌고 있는 것이었다. 테오보키가 전한 음양 사상은 분리의 시작이었고, 하나를 더해 삼으로 나아가 삼원을 완성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철학은 분리의식을 낳았다. 신시베달국은 한반도와 만주, 그리고 지금의 몽골 너머에 이르는 광활한 영역을 활동무대로 삼았지만, 테오보키는 그중 황하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하와족을 이끌었다. 이원론적 사고는 하와족의 정신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분리의식에서 비롯된 소유의 개념은 하와족에게 뿌리 깊은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에리히 프롬의 말처럼 소유는 자신이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구분하게 한다. 하와족은 고유의 문화적, 철학적 뿌리를 가진 한민족과 자신들을 비교했고, 이 비교는 은밀한 질투로 이어졌다. 하와족은 자신들이 한민족이 가진 강력한 조화의 철학과 독특한 문화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들의 눈에 한민족은 그저 그들이 지배하고 소유하고 싶은 대상이었다. 그래서 하와족은 신시베달국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그들은 수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매번 실패했다. 그러나 하와족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 도전은 치열한 전쟁으로 치달았다. 탕록대전. 탕록의 평원은 안개 속에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와족과 신시베달국이 맞붙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세력은 모두 준비를 마쳤고, 그 중심에는 하와족의 황제 헌원과 신시베달국의 치우천왕이 있었다. 그들의 대립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같은 뿌리를 가진 두 후손, 곧 한웅의 혈통을 이어받은 두 지도자가 서로 다른 철학과 운명 속에서 맞선 것이었다. 황제 헌원은 하와족을 이끌고 있었지만, 그의 뿌리는 사실 환웅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는 한웅의 자손이었고, 한민족의 뿌리에서 나온 인물이었다. 그러나 하와족의 땅에서 자란 헌원은 한웅의 조화 철학이 아닌 음양의 이원론을 받아들였고, 이 사상은 하와족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나와 남을 분리하고 인간과 자연을 갈라보는 하와족의 이원적 사고는 이제 헌원의 지도 아래 하나로 결집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을 확립하며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한민족의 강력함을 은밀히 경계하고 질투했다. 치우천왕, 자오지 환웅은 신시베달국의 중심에 서서 이 모든 것을 굳건히 지켜보고 있었다. 치우천왕의 철학은 삼원조화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천지인, 자연과 인간,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며 균형을 이루는 삼원의 철학. 그에게 전쟁은 대립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화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그의 군대는 각자 나뉘어 움직이는 하와족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전투가 시작되자 황제 헌원은 하와족의 강한 의지와 나름의 전략으로 신시베달국의 군대를 포위하려 했다. 그러나 치우천왕의 군대는 물처럼 유연했다. 그들은 서로를 보완하고 하나의 조화 속에서 움직였다. 하와족의 병사들은 음과 양에 분리된 힘을 내세웠지만, 치우천왕의 군대는 천지인의 원리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그들의 틈을 파고들었다. 탕록의 전장은 하나의 거대한 춤이 되었고, 하와족은 점점 밀려났다. 결국 전투는 치우천왕의 승리로 끝났다. 탕록대전은 단순한 무력의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두 철학, 곧 조화와 분리의 사상이 맞붙는 자리였다. 황제 헌원은 한웅의 후손으로서 한민족의 뿌리에서 나왔으나, 그가 이끈 하와족은 끝내 그 조화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리의 이원론 속에 머물렀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한민족의 뿌리 깊은 조화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전투가 끝나고도 탕록의 평원은 여전히 고요했다. 치우천왕의 군대는 승리의 환호보다는 깊은 고요 속에 있었다. 그들은 천지인의 조화를 이어가며 다시금 하나의 원으로 돌아갔다. 탕록대전은 그저 한 전투가 아닌
조화와 분리의 철학이 대립하고 승패가 결정된 순간이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산이나 환경 파괴 같은 문제들, 그 모든 뿌리가 이원론의 분리의식 때문이었군요. 연구진 중 한 명이 말문을 열었다. 그건 단순히 현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원론적 사고, 분리의식이란 철학이 오래전부터 인간과 자연, 나와 너를 갈라놓고 있었죠. 그 틈새에서 생겨난 고립과 파괴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의 근원입니다. 다른 연구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 고대 문서,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보세요. 거기엔 하나의 조화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순환체가 담겨 있어요. 우리 세계와 인간은 원래 서로 의지하며 존재하는 존재였고 그 안에 진정한 조화가 있었죠. 그 철학은 갈라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답을 가리키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잃어버린 조화의 진리예요. 한 연구원이 마무리하듯 말했다. 인류의 본질을 되찾는 그 오래된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철학을 들춰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원론적 사고가 가져온 분리의식 속에서 우리는 인류가 잃어버린 진정한 조화의 길을 되찾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죠. 잃어버린 조화의 진리를 통해 인류의 본질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